보시면은 마이너스 3 나오는데 일단 써놓고 좀 바꿔줄게요. 자, x제곱 8x 그 다음에 빼기 3까지 썼다. 그럼 y는 어떻게 되냐면 빼기 x제곱에 자 여기로 넘겨. 너는 저쪽으로 가고 빼기 8x 자 너도 저리로 가라. 그럼 더하기 2a에 더하기 3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녀석의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은 얘가 위로 볼록이 얘가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는 0 했을 때 교점 없어 해가 없어야 되니까 d가 0보다 작다. 그럼 4분의 d 써주면 되고 4분의 d의 값이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의 절반 제곱 얼마나 보다 4, 4, 16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랑 2a 더하기 3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2a 더하기 3이 0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녀석의 a값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a값 정리해 보시면은 자 미안해요. 자 작다로 봤어야 되죠. 자 2a가 자 넘어가서 정리해 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13 나오네. 그럼 a 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친구들? 아이고 여기가 틀렸어. 다시. 자, 얘 넘어가셔야 돼. 자, 얘 넘기고 다시 좀 넘겨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x제곱에 빼기 8x 그 다음에 플러스 2a 더하기 3. 잘 썼는데? 지금 판별식 4분의 t가 자 0보다 작다로 우리가 해서 계산 마무리 하세요. 알겠죠? 계산해서 a 정수 최대값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볼게. 자 10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번 10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오른쪽 그림이 잘 안 보일 거야. 오른쪽 그림을 조금만 더 크게 키워볼게. 자, 반지름 길이가 6짜리 원이었다. 이렇게. 자, 그때 문제에서 점 A 값은 원 내부에 있습니다. 알겠죠? 원 내부에. 그 다음에 점 P는 어디 있냐면은 원 테두리에서 얘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녀석을 변환시키냐면은 A를 이 P라는 녀석의 대하에 얘가 기준이 되는 점이거든요. 그때 이동된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B라고 하셨어요. 알겠죠? 이동된 점을 B라고 하셨다. 자, 그러면 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었으면은 보세요. 자, 이 P에 대해서 점 A를 대칭 이동시켜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에 연결하시고 너도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A 프라임 다시 B 이렇게 내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의 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돼? 같으면 되는 거죠. 같으면 된다. 그럼 만약에 있잖아 P가 한 요쯤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때도 우리가 얘 연결하시고 너 이쪽으로 연결해서 길이 똑같은 녀석 만들고 얘에다 뭘 쓰면 돼요? P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 기억본 보시면은 A점이 주어지고 P점도 대놓고 주어졌는데 그때 B좌표는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엄청 쉽잖아. 얘가 이 녀석의 점에 대해서 대칭되는 점이 얘가 B였대. 그럼 얘네들은 AP 길이랑 BP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의 거리랑 이 녀석의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즉 얘하고 중점이 6,0이지만 내가 보시면 되는데 6,0 마저 틀려. 맞지? 그래서 얘는 참이네. 자, DMO 갑시다. A가 3,4였을 때 선분 AB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자, 얘가 3,4라고 합시다. 이 정도에. 그때 AB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사이즈보단 얘 주황 색깔이 좀 더 커 보이지, 그쵸? 근데 이 녀석의 사이즈를 더 길게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자, 우리가 AB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AB는 봐봐요. AP의 몇 배 한 거랑 똑같아? 2배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면 길이 똑같은 게 얘가 또 생기는 거잖아, 그치? AP 몇 배 한 거라고? 2배 한 거라고. 그러면 얘가 최대가 나오는 때는 AP의 최대치를 구하면 되고, 그러면 AP의 최대치는 원 내구점에서부터 원의 점까지 떨어진 거리의 최대치야. 그럼 누구를 지날 때야?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날 때지, 그쵸? 원 중심 지날 때. 그러면 여기에는 점의 좌표를 P라고 주시고 그대로 내가 길이 몇 배? 2배 시켰을 때 위치 여기다 B라고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 거리는 중심점에서 A점까지 거리가 5였고 반지름의 사이즈가 6이었으니까 더했더니 11 나오거든요. 그 11에다가 곱하기 뭐 하시면은 2 하시면은 우리가 22가 최대값인 거 알 수 있지. 따라서 니은 건 어떻게 돼요? 참이 되시는 거 괜찮잖아. 참이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가보자. A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선분 AB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길이하고는 항상 일정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3,4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 자 일단 최대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거든요. 그럼 이때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시면은 이 AP 사이즈가 어떻게 될 때? 가장 작을 때가 내가 얘 AB가 가장 짧게 나오겠지. 그건 언제 있을 때야? 최대일 때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연장선을 더 긋습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그럼 이놈의 길이가 제일 짧잖아. AP 거리가. 그치? 얘가 제일 짧거든? 여기서 이제 2배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B. 얘 길이가 가장 어떨 때야? 작을 때죠. A점 어디 있을 때? 3,4에 있을 때. 근데 이게 어디 있든지 간에 빨간 점도 3,4. 즉 A점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있잖아. 얘네 A, B에 내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일정하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일반화 시켜야겠네. 자, 원 하나 다시 그리고 아무데나 내가 A점 찍고 자, 그럼 최대일 때 상황은 항상 오더라고 중심점 지나야 된다. 그랬어. 거기서부터 거리를 내가 A라고 하잖아. 최대치 거리를.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연장시켜서 여기 A라고 쓰고 여기 B. 선분 AB의 최대값은 내가 2A가 돼. A 값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지. A 좌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최소치는 우리가 연장선 보낸 다음에 원이랑 만나는 점을 P라고 주시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길이 몇 배? 2배로 보내주는 좌표점 B를 잡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얘부터 얘까지 거리 A부터 B, P까지 거리를 B라고 주시면은 똑같은 길이가 붙여졌으니까 얘가 또 B고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 2B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최대 최소치를 합치라고 하셨는데 합치면 2의 A 더하기 B거든요. 근데 이 녀석의 A하고 B가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A 더하기 B의 값은 지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름은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최대 최소의 합도 어떻게 고정된 값이 나오겠다. 일정 값이 나오겠다. D급번 어떻게 하시는데? 참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자, 점대칭을 시켜라 문제인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공식만 기억하는 것보다도 그 점대칭 시켰을 때 도형의 상황이 있지. 그쵸? 도형의 상황.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중점 개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같은 거리만큼 계속 가고 있죠. 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했다. 넘어가실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째인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 이 녀석은 선생님의 별표를 3개를 쳐볼게요. 자, 별표 3개. 자, 우리 친구들이 이미 심화 수업 정도 들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 거야. 알 건데 일단 한번 선생님이 정석풀이를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객관식에 나오거나 했을 때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그래서 공식단은 알려줄 건데 증명은 안 할 거야. 증명 안 할 거고 선생님 저 그냥요 이거 공식 그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더 헷갈리는데요. 내일 되면 까먹잖아요. 맞아, 내일 되면 까먹을 거야 너네. 그래도 한 번 있잖아 봐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얘가 또 나오게 됐을 때 써먹으면 좋잖아. 객관식이면.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만 푼다고 하시면 공식을 굳이 만들진 않았었거든. 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뭐 요런 문제들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들 있지. 직선이 있는데 점이 있고 뭐 A가 있고 뭐 B가 있고요. 뭐 얘가 이렇게 AP랑 BP 거리 합에 내가
최소값 뭐 구하라 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선대칭 시켜서 점 하나 만들고 그럼 그 점에서부터 A점까지 일직선 연결하는 거리를 재거나 하시면 되는데 이 B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이 직선이 만약에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축이거나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가 아닌 뭐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꼴의 함수가 직선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대칭 이동시키는 게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아마. 그 여기 나오잖아. 점을 직선 대칭시키는 거. 요거. 연립하고 있으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공식 알려주고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공식으로 풀 거야. 자, 일단 정석풀이 먼저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그림을 우리가 대략 보시면은 직선 y는 3x 더하기 a 2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1,2라는 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녀석의 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할 거고요. a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수직 2 등분되고 이쪽에다가 a'의 점이고 a, b라고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림의 상황 체크했고 이미 여기서 수직 조건과 중점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a, b 두 개씩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 두 식 가지고 연립만 해주면 돼. 그럼 일단 첫 번째 중점 찾아봅시다. 자,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2. 그럼 이 녀석이 어디냐면은 여기 직선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기. 그럼 2분의 b 더하기 2의 값이 2분의 3의 a 더하기 1에 더하기 2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서로 수직 관계거든. 그래서 a랑 a'의 직선 기울기는 a-1분의 b-2가 되고 수직 기울기였으니까 빼기 3분의 1이다 라고 주시면 되는 거죠. 해서 여기 만들어지고 있는 이 두 녀석을 뭐 하시면 된다? 내가 연립하면 된다. 그럼 a랑 b가 나오겠죠. 자, 그 계산한 결과는 선생님이 적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반드시.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5분의 4,3 5분의 14 여기까지 나왔죠. 자, 계산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공식. 자, 공식은 그 위에 바로 있을 거야. 일단 기본 세팅부터 하자. 자, 점을 직선 ax 더하기 y 플러스 c는 0꼴 일반형으로 내가 세팅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밖에는 그 녀석의 새로운 점의 좌표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죠.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1단계 우리가 어떤 상수값을 하나 만들 거거든. 상수값 별표라는 상수값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 별표라는 상수값. 근데 이 상수값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 주어지는 점좌표랑 직선하고 거리 공식을 써. 근데 그 공식이 딱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공식과 비슷한 모양이 생기거든. 한번 볼래요? 자, 절대값 시키고 그리고 루트 씌우죠. 먼저 원래 루트 씌워놓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놓고 ax1, by1, c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뭐 하시냐면은 이거 루트를 좀 지워. 여기 절대값도 없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별표값이.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외우기는 조금 편할 거 아니야? 그렇죠? 조금. 자, 1단계. 그리고 2단계. 지금부터 2단계는 여기다가 바로 좌표를 쓸 거다. 먼저 원래 주어진 좌표점 있죠? 그거를 먼저 써. 그 빨간 색깔이 첫 번째로 누가 그냥 동시에 쓰면 돼. 1배. 두 번째 쓸 건 뭐냐면 x의 개수랑 y의 개수한테 곱하기 마이너스 2씩 한 계산 결과를 갖고 와. 그걸 각각 뒤에다 붙여. 이게 2회계야. 자, 세 번째 단계는 뭐 하시냐면 내가 여기 아래에서 1단계에서 구해놨던 별표의 값을 곱해주면 돼.
답할 때 당연히 이 뒤에는 녀석한테 녹색한테 곱해줬으니까 계산은 얘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거 빼기 연산해 주면 돼. 역시나 얘네 먼저 하고 y번과 연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정답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한번 지워놓고. 자, 일단은 먼저 1단계 뭐 하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별표의 값을 만들죠. 주어진 정답, 이 녀석의 직선 보이죠? 자, 그 녀석 이용해서 별표 이용하시면, 자, 근데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일반형으로 세팅 해놓고 출발. 자, 루트 쓸 필요 없다 그랬고, x 앞에 개수나 y 앞에 있는 개수 제곱제곱해서 더해줘요. 자, 그럼 얘는 10. 그 다음에 1,2라는 녀석 보이죠?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되죠. 1,2 집어넣으니까 3 이렇게 되네요. 양수값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답을 바로 쓸 겁니다. 우선 누구부터 쓰라고 했어? 원래 주어진 점의 좌표 1,2를 쓰라고 했죠. 두 번째 뭐 하시냐면은 그 일반형의 식에 x 개수, y 개수 각각 마이너스 2씩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빼기 6, 그 다음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빼기 6 더하기 2. 그 다음에 하얀색, 자, 별표가 10분의 3 가져와. 10분의 3 가져와. 이렇게. 계산해. 없어지면 이거 5 남고 위에 3 남고. 따라서 5분의 5 빼기 9 하니까 빼기 4고 얘도 5분의 약분하면 5가 남고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 얘는 5분의 14 우리 원하는 점의 좌표랑 똑같이 나왔죠. 연립방정식 계산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공식이 있죠? 그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숙제 풀 때도. 자, 넘어가십니다. 자, 넘어갔어. 자, 12번 문제 보자. 자, 우리 L직선에 대해서 자, M직선과 대칭직선을 만든다. 자, 직선 두 개가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형광펜칠을 해놨는데 기준이 되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칭시켰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죠? 이거 잘못 보시면 큰일 나. 그래서 뭐뭐뭐뭐에 대하여를 잘 보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직선이 얘가 2x-y 빼기 1은 0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 M직선 있죠? M직선도 내가 그려놓읍시다. M직선 그어놓으시면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어줄 수 있겠네. 자, 이게 M직선이야. 이렇게. 자, 그럼 이 녀석을 대체시킨 녀석을 내가 찾아봐라 하시면은 이렇게 뭐 빨간 색깔이 보시겠죠? 여기 대칭, 여기로 대칭 이렇게 시켜주면 되니까 그 녀석의 직선 방정식을 내가 M 프라임의 방정식이라고 주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단계. 얘네들의 세 개의 직선이 점을 하나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뭐 하시냐면 얘네들의 교점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면은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해주는데 대칭시켜서 새로운 점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러면 그 점과 이 녀석의 녹색 점을 연결한 빨간 색깔의 직선 방정식이 우리의 최종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먼저 1번부터 갑시다. 둘이 교점 찾는다. 둘이 뭐 하시면 돼? 뺀다. 둘이 빼니까 얘는 x가 나오고 빼니까 마이너스 3이고 0이야. 그럼 x좌표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3이야. x좌표 3이었을 때 y좌표는 5가 만들었죠. 자, 교점을 바로 구했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녀석 파란 색깔 직선 위에 그냥 간단한 점을 하나 갖고 올 건데 그냥 얘는 0,2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0,2. 그럼 0,2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아까 공식 알려드렸죠. 공식 이용합니다. 알겠죠? 자, 이 녀석의 점좌표를 써볼게요. 점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기.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다? 별표의 값을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죠. 자, 루트 씌워주면 안 돼요. 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제곱제곱해서 더하니까 5분의 1. 그 다음에 0,1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3. 별표값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좌표를 채워놓을 때 원래 있던 점의 좌표 0,2 쓰고, 그 다음에 x좌표랑 다시 xy 개수를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를 쓰라고 그랬었어. 그럼 마이너스 4가 있고 얘는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표 구한 녀석을 곱하기 이렇게 얘기했었죠? 곱하기. 자, 뒷부분 계산하니까 5분의 10이 만들어진다. 자, 5분의 12, 자, y좌표 보니까 5분의 얘가 마이너스 6이네. 5분의 마이너스 6. 계산해봤더니 5분의 4 나오죠. 5분의 4. 자, 그러면 얘 주황색점이랑 얘 교점하고 우리가 연결된 직선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두 점 연결한 기울기 찾아오시면 x좌표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좌표 마이너스 계산해주면 기울기가 나오고 지나는 점의 좌표는 3,5라고 합시다. x-3에 더하기 5 이렇게 쓰면 되죠. 분모를 계산해보니까 5분의 3 나와. 얘도 얼마 나온다? 5분의 얘가 20을 나오네. 약분하니까 얘가 여기 개수 얼마 남냐면 7 남죠? 기울기. 그래서 정리했더니 y는 7x에 마이너스 16. 그럼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y 넘겨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 어디 있어요? 안 보입니까? 잠깐만요.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에 그쵸? 플러스 16. 안 보이냐? 자, 5번 정답입니까? 7x 마이너스 y 7x에 마이너스 21 플러스 마이너스 16 빼기 y는요. 정답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다. 4번 정답이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13번. 자, 이번에는 원이랑 그 다음에 직선, 그 다음에 다시 원. 그러니까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원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새로운 원을 만들었어. 이렇게.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지. 얘를 모르네. 근데 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 꽤 있어요. 자, 얘는 x-2의 제곱에 y- 내가 4의 제곱 4, 4, 16 16에다가 4 더해주면 20. 자, 이렇게 4 플러스 16에서 20. 그 다음 얘는 우리가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얘가 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반지름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c는 20 나와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중심점의 좌표가 2,2가 4고 얘의 중심점의 좌표가 0,0이 보이잖아요. 그쵸? 직선을 모르고 이걸 뭐 공식을 써서 가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얘네들의 그림의 관계를 보시면은 수직 2등분 되는 그림이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놓고 거꾸로 직선을 찾는 거네. 오히려 얘는 문제가 더 쉬워. 앞에 것보다.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고 있고 그럼 중점 좌표가 1,2잖아.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기울기에 수직 기울기 탄생해야 돼. 근데 이놈의 기울기는 x 증가량 2고 y 증가량이 4니까 얘는 기울기가 2가 되고 그러면 이거 수직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지. 그쵸? 따라서 점 알고 있고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직선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가 되시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에다가 플러스 2분의 5가 오는 거죠. 얘가 바로 a가 되시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럼 a 빼기 b니까 이거 뺀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시면 돼? 20만 더해주면 정답 구할 수 있죠. 됐죠? 자,
이 문제를 신호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점을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내가 대칭을 시킨다. 뭔가 만들어졌어. 근데 그 계산이 원래 복잡한데 오히려 직선이 미지수로 나와 있다면 그 뭐 연립의 계산을 막 있는 대로 하는 필요도 없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더 쉬웠다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4번. 자, 14번도 있잖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역시나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만들어진 녀석. 자, 그런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이 필요하고 그 상황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연산으로만 막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 얘기야. 오히려 얘는 그 연산보다도 있잖아. 그림의 상황을 잘 판단한다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쉬운 녀석이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차함수가 있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 y는 x 더하기 1에 대해서 얘가 대칭성을 갖고 있대.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선을 하나 그었고 그러면 뭐 두 점이 있는데 얘가 y는 x 더하기 1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그려주면 되지. 그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a랑 뭐 b라고 하겠다. 이렇게 a, b. 그 직선도 여기다 써놓을까요? y는 x 더하기 1이라고. 그때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a, b의 거리만 내가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A랑 B라는 이 점의 좌표를 직접 우리가 보시면은 주황 색깔과 이차함수하고의 교점에서 나오죠. 그렇죠? 주황 색깔 선과 이차함수의 내가 교점. 그럼 이차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였고 그 다음에 주황 색깔 직선은 y는 해서 쓰고 기울기는 y는 x 더하기 1과 수직이니까 빼기 x고 y제표 모르니까 k라고 쓰면 되잖아. 정리합시다. 자, 둘이 녀석 같다고 놓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가 되고 넘어가시니까 2 마이너스 k는 0이지. 그러면 x좌표가 두 개 나오거든요. 알파, 베타 두 개 이렇게 나오겠죠. 한 녀석은 알파, 한 녀석은 베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3을 알고 있네. 그들의 중점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 나온다? 2 마이너스 k라고 알고 있네. 합을 알아? 합을 알면 중점 아는 거랑 똑같지. A, B의 알파, 베타의 중점. 그 중점 여기 있잖아. 그렇지. 얘랑 얘랑 중점의 x좌표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얘한테 2를 나눠주면 4분의 3 나오거든요. 근데 이 파란 점은 우리가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얘는 4분의 얼마 나온다? 7 이렇게 나오겠지. y좌표. 자,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여기 k 값을 구할 수 있잖아. 왜? 이 주황색깔 위에 점도 되거든요. 저 파란 색깔은.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k 값이 얼마 나온다? 2분의 얘가 10. 4분의 10.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라고 쓰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k가 이제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뭐만 하면 될까? 여기 거리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녀석의 거리도 알파, 베타. 너놈의 거리를 알고 있잖아. 그렇죠? 알파, 베타 거리. 알파, 베타 거리를 내가 있잖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하시는데? 루트의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 루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우리 얼마 붙이면 돼요? 4알파 베타. 이 녀석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빨간 색깔 구했어. 그럼 얘 주황 색깔 뭐 하시면 돼요? 곱하기 루트 200만 하시면 정답 나오시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요거 하나 잘못했네. 자, 얘가 잘못됐네요. 합친 게 3이었고 나누기 2 하시면 얘가 2고 y구나. 그럼 얘는 높이가 뭐가 되시냐면은 얘는 2분의 5가 만들어지고 그럼 얘는 땡땡땡땡 4가 되고 오케이? 그럼 얘가 4가 들어가니까 얘 빼기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갈게.
자, 이번엔 최단거리야. 최단거리. 자, 역시나 점을 직선 대칭시키는 유형을 잘 내가 깨고 있다면 이 녀석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에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일단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자, 직선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직선 위에 있잖아. P가 있대. 직선 위에 P. 근데 P는 있잖아. 결정된 녀석이 아닌가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자, 동점 P가 여기 녹색에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를 찍어 보시면은 여기 P가 아니고 여기가 얼마냐? 2였죠? 이렇게. 자, A점과 B점 대략 위치를 보니까 A 2,3이야? 그럼 2,3이면 이 정도 있겠죠? 여기다 1,3 B부터 쓸까? 그 다음에 A점 좌표 2,3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P가 뭐 여기 썼을 때는 얘네들이 연결해서 거리를 보고, 그치?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둘이 연결해서 거리를 볼 거잖아.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얘네 꺾인 녀석의 최단 거리는 한 녀석을 대칭 이동시키는데 그 대칭 이동시키는 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선. 대체 그 선이 무엇인지도 못 찾고 있거든요. 그 선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그 동점이 살고 있는 그 선을 내가 기준으로 해서 이 선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주면 돼. 알겠죠? 선 대칭. 동점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내가 대칭시켜주면 된다. 그럼 둘 중에 한 녀석만 내가 대칭시켜서 정리하시면 되죠. A점 대칭. A점을 내가 대칭시켜서 여기 A'을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서로 똑같잖아요. 그치? 얘도 좀 연결 좀 해줘요. 잘 안 보이니까. 연결. 원래 주황이랑 파란 색깔 길이 아닌데 그 파란 색깔을 내가 대체해서 얘로 바꿨어. 그러면 이 둘이 꺾인 녀석의 최단 거리는 직선으로 내가 연결된 거리잖아요. 그래서 A점을 우리가 A'의 점으로 바꿔줍시다. 그럼 일단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다? 2x 그 다음 더하기 y 빼기 2는 0. 일단 직선 만들어 놓고요.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별표 값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 별표는 얘가 5분의 A점의 좌표 2,3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5 나오네요. 자, 1 나오겠네 그러면. 자, 일단 별표 찾고 그 다음에 A' 점좌표는 A점 좌표 2,3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얘한테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빼기 4 이 녀석한테도 y 앞에 계수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빼기 2 그 다음 별표값 1 별표값 1 곱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 녀석이 1이 만들어지네.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했었으면 그냥 연결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우리가 그 거리합이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자고 했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A, B의 직선 만들고 직선 A, B 방정식 만들어. 그 다음에 누구랑 요 녀석의 직선하고 서로 뭐 하시면 된다?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우리가 좌표점을 구할 수 있겠지. 요 계산 우리 친구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 자, 16번도 있잖아. 방금 했던 거랑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얘도 그냥 지나갑시다. 자, 넘어가고 17번 가자. 자, 17번에 이 그림과 같이 자, 우리 P점과 Q점 이 PQ점을 지금 보아하니까 지금 고정돼 있지. 그죠? 고정돼 있고 자, 그 다음에 R점하고 S점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 직선 Y는 빼기 X 위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 근데 그게 왔다 갔다 거리는 그 녀석의 길이는 항상 얼만큼 유지? 5루트로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사각형 PQRS의 둘레 길이 최소값이야. 그럼 일단은 우리가 Q에서부터 S까지 거리는 항상 유지되어 있지. 5루트 2의 값으로. 일단 이거는 고정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P하고 Q하고 거리 있죠. 얘네들도 있잖아. PQ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의 거리 13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되지.
그럼 나는 누구만 보시면 되는 거야? 누구만? Q5라는 다시 QR과 그 다음에 PS 이 녀석의 거리에 우리가 합의 최소를 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냐? 이거 어떻게 찾냐? 보세요, 친구들. 자, 우선 먼저 동점이 얘네들이지. 그치? 동점이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둘 중에 한 녀석을 내가 뭐 하십니까?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럼 대칭 이동 누가 할 거냐? 난 이거 P점으로 대칭 이동할게. 알겠죠? 12,0을 y는 빼기 x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12,0이 자리 바뀌면서 부호 반대로 바뀌니까 당시 0, 마이너스 12로 바뀌는 거예요. 얘를 P'이라고 주고, 자, 그래서 뭐 같은 길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0, 마이너스 12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나는 이놈과 이놈의 길이 내가 합의 최단거리 구하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 얘 때문에 있잖아, 일직선을 바로 그을 수가 없어. 이거 무조건 얘가 이렇게 이 오르트위를 거치면서 움직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이 녀석의 파란 색깔을 평행이동시킨다, 알겠죠? 얘랑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야. 자, 평행이동. 평행이동시키는 건 누구를 보시면 되냐면, 자, 여기 지금 보이는 R하고 S 관계 있죠? RX는 X좌표를 얼마큼 가고 Y좌표를 얼마큼 가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놈의 각의 크기가 45도거든? 그러면은 X축 반열과 Y축 반열에 가는 거리가 똑같고, 그럼 얘는 왼쪽으로 5칸, 위로 5칸 올라간 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있잖아. P'의 점도 내가 왼쪽으로 5칸 가고 위로 내가 5칸 움직여. 그래서 P2'을 내가 만들어줘. 그럼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5칸 갔으니까 빼기 5, 그 다음에 높이는 내가 5칸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라고 쓰면 되고, 이놈의 파란 색깔 거리랑 똑같은 녀석을 그대로 만들 수 있어. 얘가 평행이동한 것만큼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했잖아, 그렇지? 그럼 같이 똑같이 움직인 거잖아, 맞아요? 똑같이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길이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 맞아요? 똑같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녹색과 이 녀석의 파란 색깔의 길이 합의 값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둘을 꺾여 있는 녀석을 일직선으로 펴주면 되는 거지. 일직선으로 펴주면 돼. 그럼 얘네 거리가 뭐가 되냐? X좌표 거리가 5칸이고 Y좌표 이 높이 차가 몇 칸이야? 12칸이지.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13 나오겠네. 5대 11이 13.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은 13. 따라서 이것들 합친 게 우리의 전체 두뇌 길이 최소. 그래서 26 더하기 5루트2가 우리의 정답이 되는 거지. 자, 별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은 문제다. 자, 넘어갈게요. 자, 18번. 자, 18번은 우리가 수원을 잘 배워놨으면은 이거 그냥 구한다. 수원에서 똑같이 나오는 녀석이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 C점을 잡고 위치 어디를 쭉 한번 볼까요? 자, 그냥 원이 한 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원이 한 점이야. 호의 한 점.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A랑 B점도 여기 OP랑 OQ 위에 한 점이라고 줬네. 뭐야, 얘네들 다 움직이고 있는 녀석들 아니야? 싹 다 움직이고 있네. 다 대칭 이동시키냐? 에이, 그러지 말고, 자, 선생님은 있잖아, C를 그냥 아무데나 여기다 하나 놨어. 그리고 얘네 연결된 걸 최단거리를 잴 때 어떻게 가실 거냐면요, 우선은 첫 번째 단계, 자, 중심과 얘를 연결해 주죠. 그럼 여기 각이 알파라고 하고 여기 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각은 얼마 나오냐? 60도 나오는 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길이를 뽑아낼 거야. 우선 어떤 길이냐면은 얘 파란 길이 있죠. 이 파란 길이를 내가 뽑으러 갈게. 그러면은 B가 여기 선에서 OQ에서 왔다 갔다 버리고 있으니까 얘를 뭐 하시면 된다? C점을 OQ 선에 대해서 내가 대칭시킨다. 내 대칭시킬 때 얘만 꼴랑 대칭시키지 말고 이렇게 인지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얘 지금 부채꼴이 보이지, 그쵸? 이 똑같은 부채꼴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 이 녀석의 선 대칭시켜서 내가 갖다 붙여.
부채꼴을 하나 더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B랑 여기에 C'이라는 점을 연결시켜주면 얘 길이랑 이 녀석의 길이가 똑같은 게 보이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고. 자, 나 이거 파란색깔 길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빨간 색깔 부채꼴 보이지. 이 녀석과 똑같은 부채꼴을 또 하나 만들자. 하나 더 만들어. 하나 더 만들어서 CA의 길이랑 똑같은 녀석을 우리가 C 프라임의 A로 내가 똑같이 만들 수 있지. 그럼 얘네 길이가 똑같네? 그럼 이거 녹색을 또 지워버려도 상관없겠지? 자, 그럼 우리는 녹색과 여기 하얀 색깔과 이거 파란 색깔 우리가 연결된 최단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 최단거리가 될 때 어떻게 되시면 돼? 일직선을 연결하면 되지. 그럼 친구들 일직선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누구냐면은 C 프라임, C2 프라임 얘가 5라고 연결된 이 녀석의 삼각형이 지금 중요해지지. 근데 이 삼각형에서 반지름의 값이 얼마냐면 얘가 10이 나오거든요. 10 똑같이. 근데 이만큼의 각과 요만큼의 각은 얘가 그대로 주황색도형 대칭시켰으니까 각의 알파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베타 값이 그대로 내가 오시면 되죠. 그래서 C가 있잖아. 이 호 위에 어디 놓여든지 간에 결국에 알파, 베타는 똑같이 온다고.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의 전체를 합친 건 뭐랑 똑같아? 알파 더하기 베타 두 배한 거랑 똑같으니까 C값 위치에 관계없이 이 녀석의 각은 120도로 고정이 되어 있지. 다 했습니다. 자, 얘가 10이고 얘가 10이고 얘가 120도 나왔죠? 그리고 얘네들 연결한 거 C 더블 프라임, C 프라임. 이 녀석이 우리의 최단거리. 그리고 이 최단거리 얼마 나오니까 물어보시면은 10루트 3. 이거 정말 나오겠죠? 제2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되고 수사레바를 내려가지고 66식 쪽에서 우리가 뭐 하셔도 된다? 삼각비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요. 어쨌든 정답은 계산하시면 16쪽이 나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7 도형 이동시키기. 자, 도형 이동시키기인데 이 녀석은 별표 5글자예요. 생각보다 잘하는 친구들도 이걸 많이 틀리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 이거 방학 때 우리 방학 시작하기 전에 그 진단평가 한번 봤었는데 이거 다 틀리고 있더라고. 제대로 맞춘 애가 한 명이나 있었어. 그래서 좀 잘 보세요. 알겠죠? 자, 우선은 먼저 fx, y는 0이라는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 자, 나는 먼저 뭐부터 보고 싶냐면은 나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시킬 거거든. 그 도형을. 근데 시켰을 때 그 녀석의 순서가 혹시라도 바뀌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은 그 결과는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자, 한번 시켜봅시다. x축 방향 한 칸, y축 방향으로 내가 마이너스 2칸. 도형의 이동이니까 문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x 문자 대신에 x 빼기 1, y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2는 얘가 0이다.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시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역시나 문자만 바꿔야 돼. x 문자 한 녀석이 y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y 문자 한 녀석이 x로 바꾸면 되는 거고 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거쳐가라고 했었는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x 대칭을 먼저 해보세요. 그럼 얘는 f에 얘가 원래 있던 식의 x 문자는 y로 바뀌고 y 문자는 x로 바뀌고 는 0이지.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된다. 이것도 못한다. 자, x축 방향으로 내가 한 칸 이동하라고 했으면은 x 문자를 바꿔줘야 돼. 또 얘를 또 x좌표로 보고 있다라. x로 보고 있더라 여기를. 자, 이거 순서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x 문자만 바꿔준다. x 빼기 1 y 문자만 바꿔주는 겁니다. y 플러스 2 친구들 이 녀석의 두 식이 똑같습니까? 다르게 나오죠. 그렇죠? 실제로 그림을 이동시켜 보더라도 있잖아.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겹쳐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 칸 움직이고 두 칸 내린 녀석을 대칭시켰어. 대칭을 먼저 시키고 내가 이동시켰어. 당연히 얘네가 네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그리더라도 그림 아무거나 그리더라도 다름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순서가 바뀌면 식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녀석을 변환시키는 거 한 번씩 더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
보니까 그림 1과 그림 2가 주어져 있고 그림 1에서 그림 2로 바뀌려면은 바뀌는 그림 2로 바뀌었을 때 이 그림 2의 도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추론을 해야겠네. 어떻게 하면 이 도형을 만들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이 녀석을 가지고 평행 이동만 시켜서는 절대로 이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대칭 이동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 물어보면은 y는 x선에 대해서 내가 대칭 이동을 하자 알겠죠? 대칭 이동. 자, y는 x선 대칭 이동을 먼저 해.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또 여기서 또 쩔쩔매고 있어요. 자, 천천히. 자, 이 녀석의 녹색점이 있지. 점만 내가 보시고 대칭 이동 시켜. 여기로 옮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세모점은 얘가 y는 x 대칭 시켜주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원래 있었던 점들은 지워놓고 얘는 지워놓고 그 녀석들을 내가 연결시켜주면 되시고 이놈의 점들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여기 별표면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y는 x 대칭 잘 시켰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직각삼각형의 모양이 얘가 될 수 있어요? 물어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얘를 y축 대칭 시켜준다. y축 대칭 시켜줘. 그러면 일단 얘가 그림 이렇게 보이겠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위로 몇 칸 올라가면 됩니까? 마지막에 플러스 한 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한 칸만 올라가시면은 이 녀석의 높이가 0이었던 게 여기 1로 딱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끝났네요. 이제 식만 잘 바꿔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자, f의 x, y는 0이었는데 1단계 y는 x 대칭 시켰으니까 x 문자를 y 문자 x로 넣는다. 이렇게. 자, 두 번째 y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누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기.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y 문자를 y 빼기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y 문자 y 빼기로 바꿔놓기. 문자만 체인지.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을 찾아보라고 하시면 어딨냐 보시면요.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거든요. 마지막 문제. 자, 오른쪽 그림은 f의 x, y는 0이고 자, 이 녀석의 방정식을 우리가 좀 찾아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있잖아 식이 이제 주어진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식의 결론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x랑 y랑 문자가 바뀌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부터 하냐면 문자가 뭔가 바뀌어 있잖아. 위치가. 그럼 y는 x 대칭 먼저 하면 되겠죠? 이거 먼저 해. 자, fy, x는 0 이렇게 내가 쓸 수 있죠. x 문자는 y 문자 x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y 앞에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고 x 앞에는 부호가 그냥 플러스지. 그러면 얘는 x축 대칭 시킨다. 그럼 f의 마이너스 y의 콤마 그 다음에 x는 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이 녀석의 모양을 아래쪽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었냐. 얘 빼기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묶어주면 y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거든. y에다가 괄호치고 y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y 문자가 y 빼기 2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 y 문자를 y 빼기로 바꾼다는 것은 y축의 방향으로 내가 두 칸 이동시킨 거지. 그 다음에 x 문자가 x 더하기 1로 바뀐 것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칸 이동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3단계 우리가 평행 이동까지 해석이 끝났거든요. 이제 이 녀석을 그림 이동만 잘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y는 x 대칭 시킨다. y는 x 대칭. 자, 특이한 점들 먼저 움직여주면 될 것 같거든요. 헷갈리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좀 그려놓고 자, 그대로 이 녀석들 대칭 시켜볼게. 자, 2,-1의 값은 y는 x 대칭 시켜주니까 마이너스 1,2로 바뀌지. 이쪽으로 별표점 이동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념의 1,0의 좌표 역시나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되죠. 그리고 일단 점을 연결. 자, 그 다음 계속 갑시다. 1,-2라는 점의 좌표는 어디로 가시면 된다? 마이너스 2,1 이걸로 가시면 되겠죠? 계속 가볼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0이라는 0,-2도 빼기 2,0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얘 1,-1도 빼기 1, 빼기 1,1 빼기 1,1 이렇게 내가 이동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시면 된다? 연결시켜주면 되겠다. 그대로 대칭시켜서 연결.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연결되고 이 녀석은 이쪽으로 연결되고 얘는 또 어떻게 연결돼? 이렇게 연결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연결된 녀석은 이쪽으로 오고 얘네들 연결되시면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원점하고 원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물론 내가 이 녀석의 대칭된 그림이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안 보이면 저걸 하나씩 옮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래서 y는 x선 대칭이 나왔어요. 노란색 걸로 그려주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이 녀석의 빔 프로젝트에서는 안 보이는데 얘가 지금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이쪽도 노란 색깔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대칭인데 x축 대칭을 시켜주자 하시면 얘가 지금 x축에 있으니까 자,